때가 돼서 기다리면 다 검찰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곧 가서 그런 수사에 대한 상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근데 성실하고 깨끗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 살아왔으면 이런 일이 연루될 일이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우리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속내는 지금 훨씬 복잡합니다. 이재명 리스크, 즉 뭐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재명 리스크. 네. 즉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재명은 언제 구속이 됩니까? 라는 또 질문도 제 방송에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재명 구속의 현실화.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면 시점은 어느 정도로 우리 정치 한복판에 지금 있는 김채구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보시는지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지도부에 있으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그렇겠죠?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 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방탄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실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국회에 갖고 있는 특권들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보궐선거 때부터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부채포 특권 같은 폭이 없다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전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혁신위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부채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근데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 서로 엇박자를 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가 되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전 누가 뭐래도 송영길 대표를 뽑겠습니다. 아하. 그 당시 마지막에 있었던 경선 룰과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이 지대했을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하던 자리를 그냥 그대로 국회의원 그만두고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양을이죠. 예. 네. 그리고 본인은 연고도 없는 서울에 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는데 그렇죠. 송영길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사건 이제 일파만파 의혹이 커져서 보좌관이 구속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송 대표는 나를 빨리 수사해라 얘기하는데 때가 돼서 기다리면 다 검찰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곧 가서 그런 수사에 대한 상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보다 법원을 더 자주 들락거리고 검찰 청사 앞에서 소환조사 받는 모습을 과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성실하고 깨끗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 살아왔으면 이런 일이 연루될 일이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이런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이런 이재명 대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상민 의원이 그랬던가요? 네. 유쾌한 이별, 유쾌한 결별, 유쾌한 결별에 대한 예. 메시지까지 내면서 분당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선 치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져서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한계에 달할 것이다. 참고로 제가 있는 지역이 광진구 갑 지역인데요. 그렇죠. 광진갑. 저희 동네 국회의원은 이른바 친낙계. 이낙연계라고 불리는 전해수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그렇죠. 이재명계를 표방하면서 내가 나오겠다 저요 손드는 사람들이 벌써 여럿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지역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른바 8명 정도가 벌써 이재명계를 표방하면서 막 그 지역에 그 광진갑에 민주당에 막 8명이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미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버린 거죠. 누군가는 수박 얘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서로 강성 지지층과 기존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완전한 이 불협화음들이 계속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정치를 펼쳐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지향점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이런 집단적 이전 투구가 정당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